오늘은 최근에 국내 증시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거 다뤄야 되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현타도 많이 오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주식을 한 번씩 다루고 있죠. 뭐, JP모건 체이스랑 맥도날드랑,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미국 주식을 조금씩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미국 ETF는 뭐, SCHD,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다루고 있기는 하죠. 그 이유가 사실, 국내 증시를 다룰 게 잘 없어요. 제가 그나마 메리츠금융지주랑 은행주랑 SK텔레콤이랑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국내 증시를 말씀드린 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츰차츰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 뭐 범위를 넓게 이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최근 들어서 더욱더 느끼는데 다들 느끼시죠? 굉장히 답도 없습니다.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돼서는 제가 1년 전에도 한국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1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는 모습이 단 1도 없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렇게 뭐 발표를 하면서 점점 더 뭐 좋아지려고 하는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상 좋아지는 건 없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해 글로벌 증시의 주가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낸 건데 첫 번째 나스닥은 올해 30%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요거 개인 종목이 아닙니다. 지수예요. 지수 전체가 30% 올랐고 중국, 홍콩 항생지수도 24% 올랐어요. 그리고 유로스탁스 7% 올랐고 니케이 18%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마이너스 4%예요.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다들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마이너스 4% 계속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제가 너무 현타가 와서 코스닥은 안 가져왔습니다. 코스닥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제가 영상 첫 시작에 어떤 거를 가져와야 사람들이 좀 많이 경각심을 느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부터 한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 지금 당장의 PER입니다. PER이 지금 84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160배 나오고 있습니다. 뭐 PBR도 한 1.6배, 3.3배 정도 나오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한 요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PER을 보시면 굉장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84배, 특히나 코스닥 150은 160배인데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PER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35배, 애플 37배, 구글 24배, 메타 28배, 아마존 45배, 엔비디아도 70배입니다. TSMC 32배고요. 오라클 48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코스닥은 뭔데 얘가 160배, 특히나 코스닥 150은 160배니까 얘가 뭐 개인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 지수 전체입니다. 지수 전체가 거의 한 100배 다다라는 PR을 받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게 납득이 돼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있어요. 요거는 참고로 지금 당장의 PER이고 얘들 성장을 하죠. 엔비디아 돈 앞으로 잘 벌 겁니다. 브로드컴 지금 160배인데 브로드컴 앞으로 돈 잘 벌 거죠. 그래서 포워드 PER 기준으로 보시면 얘들은 한 30배, 22배, 36배 정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코스닥 PER은 뭔데 이렇게 높으냐. 요거는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코스피 같은 경우는 PER이 14배 그리고 PBR은 0.9배입니다. 근데 PBR은 1배조차가 안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순자산 대비해서 더욱더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이긴 한데 굉장히 좀 이상하긴 하죠. 코스피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굉장히 좀 특이한 우리나라 증시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좀 고평가를 받고 있냐라 살펴보시면 바이오가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KRX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184배 그리고 뭐 에너지화학 요런 쪽 에너지화학은 대표적으로 2차전지가 들어가 있겠죠. 2차전지도 한 70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수익이 안 나오고 있는 종목이 더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PER이 높은 거다. 근데 앞으로 수익이 나타나면 PER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일지 잘 모르겠긴 합니다. 이게 과거에도 항상 그랬었거든요. 과거에도 지금 당장은 수익은 안 나는데 앞으로 수익을 벌 것이다. 그러면 PER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언제까지 얘기를 할 건지 잘 모르겠긴 해요.
여튼 지금 당장에 고평가를 받고 있는 산업군은 요렇게 나와 있고, 반대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산업군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보험 저평가 받고 있죠. 유틸리티, 뭐 전기, 가스 저평가 받고 있죠. 은행, 금융, 증권, 건설, 운송 요런 쪽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증시이긴 한데 저평가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고평가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그래서 오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번 이제 좀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코스닥의 상장 회사 주식수, 상장 회사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낸 건데, 코스피도 사실 이렇게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코스닥은 굉장히 2013년도, 2014년도 요때부터 굉장히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요때부터 코스닥 상장 회사 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요거는 참고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1년 전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엑셀을 제가 직접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 그거는 이렇게 첨부를 안 해드렸긴 했는데, 근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상장되는 회사 수는 많아지고 있죠. 왜 이렇게 상장이 많이 되냐?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코스피랑 S&P 500의 상장 주식수 추이를 보시면 2000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까지 한국 주식은 2000년도를 10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230, 240 요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2000년도 대비해서는 2.3배 정도의 주식수가 발행이 됐다라는 거고, 근데 미국은 그렇게 땅이 넓은 국가에서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늘어나냐? 일단은 CB, BW,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인수권 부사채 주식 행사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유상증자는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비중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전체 주식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비중이 줄어드는 거고, 유상증자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복수상장, 요거는 할 말이 굉장히 많죠, 다들. 우리나라의 복수상장 비율은 거의 8.5%, 요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거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죠. 요거는 참고로 2011년도 말 기준으로 제가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복수상장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총 회사 수를 보시면 총 2,730개의 회사 수가 있습니다. 종목으로 따지면 2,800개 정도의 종목이 상장되어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특히나 코스닥에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상장회사 수가 적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적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상장회사 수가 2,400개가 있습니다. 영국은 그래도 좀 많아요. 근데 영국은 워낙 우리나라랑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요. 시가총액이 3조 9,600억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2019년도 3월 기준이에요. 요것도 뒤에서 한번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영국 같은 경우는 2,400개 정도의 상장 회사 수가 있다라고 여기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상장 회사 수가 516개예요. 독일은 굉장히 적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8,600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장 회사 수가 1250개 있고 시가총액은 4조 26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019년도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상장 회사 수가 보면 2200개 정도의 상장된 회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보시면 요거는 조원 단위이기 때문에 1717조 원 정도가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장된 회사 수가 많으면 당연히 시가총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2200개 정도의 상장된 회사 수가 있는데 1700개 정도의 시가총액이 된다라고 그러면 영국이랑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영국은 시가총액이 3조 9,600억 달러입니다. 요거 곱하기 1,400원 하면 되겠죠. 그냥 1,400원 곱하기 안 하고 곱하기 1,000원 해도 보면 거의 한 4,00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이 2019년도 기준으로 1,700조 원입니다. 영국은 4,000조 원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상장된 회사 수는 그래도 비슷할지라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조그마한 굉장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상장된 횟수가 많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 8,600억 달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거의 한 2,000조 원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1,700조 원 정도 되니까 독일은 상장된 회사 수도 적고 시가총액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하나로 따지면 한 4,500조 원 정도가 되겠죠.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이즈가 큽니다. 상장된 회사 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어요. 미국은 말도 할 게 없고, 미국은 제가 굳이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상장된 회사 수가 많다. 그 원인은 뭔지 모르겠는데 코스닥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왜 이렇게 상장을 많이 시켜주는지, 이거는 어른들의 사정이니까 잘 모르겠긴 한데, 상장된 회사 수가 많은데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적다라고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뭐 다들 아실 건데,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는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시점의 시가총액이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2000이라고 한다면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20배 정도의 시가총액이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곱하기 1000이에요. 원래 코스닥도 예전에는 곱하기 100이었어요. 근데 닷컴 버블을 맞고 주가가 너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뭐 한 20? 코스닥 지수 전체가, 그러니까 지수가 막 20, 30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곱하기 0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제가 이 계산식을 왜 이렇게 갖다 놓냐면, 보시면 한국의 시가총액 추이가 2015년도, 2014년도 대비해서 지난 10년간 시가총액이 그래도 늘어났기는 했거든요. 지수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사람들이 시가총액이 당연히 늘어나면 지수도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식대로 보시면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지수도 당연히 늘어나죠. 근데 여기서 함정은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이라는 게 분모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상장된 주식수가 많게 되면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상장되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지수가 뭐 확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도 같이 늘려줍니다. 반대로 상장 폐지가 일어난다라 그러면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도 같이 떨어뜨려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앞서 보신 것처럼 상장된 주식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도 같이 늘려주는데, 이 말은 시가총액이 이렇게 늘어나도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분모가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수가 안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시면 지수도 그래도 시가총액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요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10년 동안 시가총액은 1250에서 지금 한 2000 정도로 늘어났죠. 시가총액은 요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000에서 나누기 1250 하면 1.6배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여기서 시가총액은 1.6배 정도가 지난 10년 동안 늘어났습니다. 근데 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늘어났냐로 보시면 2750에서 나누기 2000 하면 되겠죠. 1.37배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시가총액은 지난 10년 동안 1.6배가 늘어났는데 주가지수는 1.37배밖에 늘어나지 못했다. 요거는 더블 카운팅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쪼개기 상장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거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지수는 진짜 어이가 없는데, 코스닥 지수가 지금 744조, 744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00이라고 그런다면, 요 계산식대로 따진다면 기준 시점이 1980년이니까 1980년도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20배가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이라 그러면 공 2개를 날리면 돼요. 2000에서 공 2개를 날리면 20이잖아요. 그러면 20배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코스닥은 공 3개를 날려야 됩니다. 공 3개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죠. 744에서 공 3개 날리면 0.744배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0.744라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기준 시점 1996년도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오히려 곱하기 0.74배가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닷컴 버블 때는 2925니까 요것도 공 3개를 뒤로 날려보면 2.9배입니다. 얼마였죠? 1996년도 대비해서 닷컴 버블 때는 2.9배 정도의 시가총액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반대로 오히려 떨어졌다. 코스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오히려 코스닥 지수는 지금 반대로 떨어졌다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난 30년 동안 뭘 했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코스닥은 반대로 떨어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수가 그만큼 상승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스피 디스카운트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요것도 있어요. M&A 할 때 대주주 가치만 워낙 프리미엄 줘서 이렇게 사줍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주주 거만 이렇게 비싸게 사줘요. 당시 일진 머티리얼즈 M&A 계약 사례도 마찬가지겠지만 평균 주가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요 주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주주 가치는 훨씬 더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고려아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죠. 그리고 DS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핵심 자회사 물적 분할후 상장 LG화학이었죠. 중복 상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경영권 프리미엄 앞서 보신 것처럼 일진 머티리얼즈, 한샘, 남양유업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나쁜 의도로 이렇게 매입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죠. 여기다가 고려아연 추가해야 되겠죠. 경영권에 대해서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경영권 승계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죠. 하나하나씩 보면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점점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7배, 그리고 S&P 500은 26배, 요거는 나스닥 100 기준이에요. 그리고 S&P 500 기준이고, 다우존스는 16% 올랐고,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18% 올랐습니다. 올해 코스피 이런 종목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그냥 나스닥 QQQ 사고 S&P 500, SPY 사고 다우존스 ETF 사고 이러면 그냥 요거 먹었다라는 얘기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거보다 더욱더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지수만 투자하더라도 원달러 환율 요거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거에 대한 환율 상승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지수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요거는 올해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10년간, 지난 20년간,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것만큼 안전한 투자처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제가 최대치로 가져온 거거든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코스피 200을 투자하는 거랑 그리고 미국 나스닥을 투자했었던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 참고로 요거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TR이라는 그 ETF 상품인데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001년도? 그때 출시했었던 걸로 아는데 2001년도부터 3년간 올랐었던 게 코덱스 200이,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지난 10년간 올랐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점점 더 미국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것 같죠. 왜 이렇게 올랐냐라고 살펴보면 발행 주식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회사는 자사주 소각을 잘 안 하죠. 근데 미국은 그냥 아무 기업이나 찍어도 자사주 소각을 대부분 진행합니다. 애플 발행 주식수 추이가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떨어집니다. 그 돈 잘 버는,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빅테크들도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 투자 많이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자사주 소각은 얘네들도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발행 주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거 말고도 코카콜라, P&G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굳이 안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마저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원래 배당을 많이 안 줬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자사주 소각도 하고 있고 배당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맥도날드, 사실 제가 미국 주식을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다뤘었던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냥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아무 주식이나 그냥 투자를 해도 미국은 웬만해서는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당장은 안 올라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랐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맥도날드 259달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96달러죠. 제가 한 요쯤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투자를 해도 이렇게 잘 오른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208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르고 있죠. 참고로 이거는 월봉이에요. 2011년도부터 해서 거의 한 10년 동안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랐었던 경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SCH도 제가 말씀드렸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11,880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12,820원 주가가 올랐죠. 참고로 SCHD는 분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제가 말씀드린 거랑 주가가 좀 다르긴 해요.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긴 하다. 제가 유일하게 P&G랑 화이자가 좀 주가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사실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169달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얘는 163달러예요.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 P&G도 그냥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코덱스 은행, 뭐 신한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 SK텔레콤, 얘네들은 제가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렇게 어렵게 투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미국 주식 아무렇게나 자사주 수각 좀 잘하고 돈 잘 벌고, 아니면 그것마저 싫다 그러면 그냥 여기 있잖아요. 그냥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TR 요거 사셔도 됩니다. ISA 계좌나 아니면 퇴직연금 계좌나 이렇게 사면 절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요거 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코스피가 오른 것보다 지난 3년 동안 나스닥이 오른 게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이런 추이는 과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화딱지가 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좀 미국 주식을 조금씩 더 다룰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데 다룰 게 너무 없습니다. 컨텐츠가 점점 더 고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